자, 우리나라 보면 참 신기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지요. 자, 어제 보면 고독사가 또 늘어가지고 작년에 3,661명, 2명 중 1명이 나이가 요즘 세상에 많지도 않은 5060이래요. 심지어 이 노년역 주변 주택가에서 이 30대가 이 고독사 한 것도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회적 고립을 맞이하면서 죽은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부동산 투기가요, 좀 산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생이 모두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부동산 투기가 심각했던 중국을 좀 보면요. 자, 중국의 지금 이 지방의 좀 큰 도시 대부분이 부동산을 갖다가 아파트 등을 세우려고 조성해온 단지가 건물도 안 올라가고 잡초를 무성하고 아니면 올리다가 그냥 이 유령의 성처럼 이렇게 벼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로 란웨이러우, 짓다만 아파트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뒤끝이 나쁘다라는 란웨이에다가 러우, 건물이요. 그러니까 뒤끝이 나쁜 건물, 짓다만 아파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지금 소도시, 현도시, 대도시에 곳곳에 엄청나게 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만 쌓아놓고 그냥 콘크리트만 올려놓은 데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7, 8년 이런 것들도 나오고 4, 5년, 2, 3년짜리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차근차근 누적되었던 부동산의 거품들이 2021년부터 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최대 부동산 회사 흥다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돼서 중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베이징 같은 일선 도시 곳곳에도 짓다만 고층 빌딩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자, 그리고 좀 더 나갈수록 외곽으로 런웨이러우라는 짓다만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빈주택이 9천만 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량 부동산 대출 공급을 4조 위안으로 늘린다. 그래서 이 짓다만 아파트를 빈민청 노후주택을 대체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지만은 막상 중국의 서민들은 그렇게 말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조소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 정부가 340조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요, 지금 중국의 정신은 대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자, 한국은 그러면 별 문제 없냐? 한국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지금 겉으로는 LTV입니까? LTV가 최대 80에서 70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이제 이 은행의 LVT 또 디딤돌 대출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고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갑자기 막힌 디딤돌 대출 수천만 원 어디서 구하나 서민들 패닉. 자, LVT를 갖다가 쪼고 디딤돌 대출을 좋으니까 디딤돌 대출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에요. 그래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수천만 원이 줄어들면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런 이 대출을 조이는 이면에요, 기가 찬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가계빚을 줄여서 지금 가계부채를 관리해 가겠다라는 정권이 내년에 정책 대출을 55조 푼다. 민간은행에서는 고강도 지금 대출 억제를 하고 있고 디딤돌 대출이나 지금 주택 대출의 LTV를 줄이고 있는 마당에 지금 내년에 정부가 신혼특공이라든지 신생아 특공 같은 거를 55조나 풀겠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디딤돌 버팀목 대출로 해서 서민 주거비를 경감한다지만 결국은요, 서민한테 돈 빌려줄 거니까 또 집 사라고 내년 상반기부터 올해처럼 거짓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딱 보세요. 8월 달까지 지금 정부가 돈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하다가 8월이 지나고요. 자,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곧바로 지금 부동산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재작년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젊은 층들이 전부 돈 빌려서 집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려주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소진되면 하반기에 또 집값이 흔들려 버리는 현상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올해 지금 이 난리를 만들었다가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어쩌니 하는데 내년에 또 이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한마디로 미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55조를 푼다라는 것은 올해하고 비슷한 규모다라고 봐야 돼요. 부동산 PF가요. 정부가 뭐 130조 회사트만은 230조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대형 정권사가 지금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또 중소형 정권사도 부동산 PF 부담으로 손실이 추가될 거다. 그래서 정부가요 10조가 안 되는 수준 한 8조 정도의 손실이 날 거라지만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8조가 아니라 80조 이상의 손실이 날 거예요. 5대 은행이요. 지금 단계에서 은행이 돈 빌려줄 때는 떼일지 잘 안 하는데도 부동산 부실 대출이 1조 3천억이에요. 중간 통계가. 그래서 부동산 PF 비중이 큰 정권사들이 추가 손실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고요. 저축은행 캐피탈도 갈수록 부동산 PF 대출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요 상당한 구조조정 많은 회사들이 망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지금 부동산 PF 규모가 230조쯤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건설업계나 금융업계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선거 전에는 100조라고 하다가 선거 끝나니까 200조가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미분양 주택이요. 이제 7만 5천 가구에 달하고 있고 결국 강남이나 뭐 마용성 이런 데 빼놓고는 이제 부동산이 거의 끝장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저축은행 신용 강등이 나오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올해 부실채권만 6조를 갖다가 매각 처리했대요. 그 매각을 누가 살 겁니까? 새마을금고가 손해본 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복형 금감원장은 중대금융사고 즉 부동산에서 비롯된 중대금융사고 발본색원하겠다. PF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에요. 그거 돌려봤자요 결국은 손해가 새로 누가 벌어서 매가 넣기 전에는 손해가요 결국 건설사나 금융사에서 정부로 전가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요 지금 오늘 7억짜리 집을 팔고 5억 빚을 내서 마양성, 마포 양천 성동에 14억짜리 집을 샀다. 2030들이요. 올 주택 매수 3만 건을 평균 내보니 서울집 매수자 63%가 기존에 자기 집을 팔고 빚을 엄청 내어서 터가 좋은 대로 집값이 비싼 동네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패닉 바잉 때와 비교하면 주담대가 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다 죽는 소리 할 건 망해야죠. 그땐 눈꽃만큼의 온정도 보여서는 안 돼요. 자, 지금 부동산이 올랐다는 것 중에서 급매 팔렸어요 하는데 온라인 허위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 거래하고요. 그래서 거래된 듯 해놓고 등기 안 치는 거. 그래서 부동산 플랫폼이 지난해 행정처분만 13,000건, 2년 새에 3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위 매물을 계속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동산이 한 8월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서울 지역만요. 이제 관망세가 되면서 내려가고 있고 서울 집값도요. 강남, 용산, 서초는 조금 오르는데 나머지 지역은 지금 이제 공포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죠.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올 가을, 늦가을만 되면 곡소리 날 거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올 12월쯤 어떤 꼬라지가 벌어지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뭐 또 부동산이 오를 거다. 금리 인하하는데 금리 인하하고요. 부동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경제를 그건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좋은 매물들이요. 이제 살 수 있는 수준의 타이밍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끝이 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경제 지금 돌아가는 거, 거리에 문 닫은 상가들, 망하는 자영업자들, 사라진 내수, 이런 거를 보고, 또 사람들의 가정에 지금 삶이 팍팍해지는 걸 보고, 물가 상승률을 보고, 서울 일부 빼놓고는 지금 미분양이 쌓이는 걸 보고, 건설회사들이 다 죽겠다고 곡소리 나는 걸 보고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예? 저 많은 부동산 PF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보고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면요, 이 사회에 살아갈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